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요즘 한파로 인해서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갔다느니 아니면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춥다느니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ICT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따뜻하게 보낼 방법은 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한파 극복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 기기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이 사무실도 쌀쌀하게 이 회사 그렇죠. 방침에 따라서 그런 곳이 있는데 발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신발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가장 많이 활용되는 좀 스마트한 보온용품 같은 경우는 보통 USB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한 난방 제품들인데요. 아무래도 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USB 포트가 없는 컴퓨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간편하긴 하지만 생각만큼 따뜻하진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미지근한 그런 정도랄까요. 그래서 최근 제품들은 이 제품보다 훨씬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는 먼저 그 디지솔 스마트 슈즈가 있습니다. 스마트 발열 깔창을 만드는 디지솔사에서 개발한 제품인데요. 영화 백투더 퓨처에 나오는 그 미래 신발처럼 자동으로 신발끈이 조여지고 풀리는 그런 신발입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걸음 수와 소모 칼로리, 걸었던 코스 등을 확인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하지만 이 제품의 핵심은 원래 발열 스마트 깔창으로 알려진 회사에서 만든 생발인 만큼 내부에 탑재된 발열 기능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조정해서 신을 수가 있는데요. 예. 야외에서 일하시거나 취미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지금 보시는 것보다 좀 더 평범하게 생긴 그런 것들도 있고요. 예. 오는 2월부터 1000켤레의 신발을 선주문 받을 예정입니다. 또 디지털 스마트 슈즈가 최첨단 제품이라면 예티 원패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날로그에 가까운 그런 제품입니다. 현재 킥스타터에서 펀딩을 받는 제품인데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그 노트북 어댑터 같은 곳에서는 항상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이 제품을 올려놓으면 어댑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알루미늄판을 좀 골고루 퍼지게 한 다음에 발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의외로 용도로 단순하네요. 사용합니다. 그렇죠. 예. 신제품 노트북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댑터 발열도 좀 많이 줄이는 추세라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근데 열이 많이 나는 구형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뭐 발이 많이 차가운 분들은 저런 제품 이용하면 참 좋겠네요.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제품들 중에서도 이런 뭐 난방용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예, 최근 주목받는 스마트 의류 중에서 이 난방 기능이 추가된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 내장된 비니가 있습니다. 원보이스 비니나 뮤직 비니 등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선이 없어서 패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음악이나 전화통화 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블루투스 이어셋과 비니를 별도로 착용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그런 불편함도 거의 없고요. 예. 여기에 스마트폰에서 음성 검색이나 아니면 이제 음성 알람 기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켜놓으면 굳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날씨가 무척 추울 때는 이 스마트폰을 야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별로 권하지 않는데요. 그런 면에서 스마트폰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베어텍의 스마트 장갑 같은 경우엔 야외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손목에 다양한 와이파이나 이 블루투스 기능을 지닌 모듈을 탑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예를 들어 블루투스 모듈을 장착할 경우 음악 재생을 컨트롤하거나 전화를 받고 끄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와이파이 모듈을 장착할 경우에는 고프로 카메라 같은 액션 카메라를 손대지 않고 제어하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손가락 부위에 장착된 센서가 한 6개가 있어가지고요. 이 센서들을 버튼처럼 누르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국내에서 개발된 야크온 H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재킷인데요. 등판 안쪽에 자켓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위치 확인 센서가 있어서요. 현재 사용자가 머무는 장소의 날씨 등을 확인을 해서 그에 맞춰 발열 재킷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고요. 또 스마트 제어 모드로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등산 중에 체온을 유지하게 만들어진 그런 옷인데요.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등산하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 IT
제품들이 의상으로 들어감으로써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가 하면은 이 IT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홈 시스템 예. 이것도 난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에서 많이 사시기 때문에 예. 아직은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별 주택에 거주한 경우가 많은 해외에서는 스마트 홈 또는 이 스마트 난방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구글에서 인수한 네스트랩스의 온도 조절기 서머스탯일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하고요. 또 날씨 정보를 참조하거나 자가학습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학습을 해서 온도를 자동으로 컨트롤하는 그래서 에너지 절감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다만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버그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돼 버린 바람에 기기 작동이 아예 멈추는 이런 사태도 일어났었는데요. 앞으로 사물 인터넷 제품들이 더 많이 보급될 예정인 만큼 이런 당혹스러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스마트 홈 시스템이 너무 번거롭다면 간단히 전원 소켓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스마트 소켓 또는 이제 스마트 플러그라고 불리는데요. 샤오미에서 나온 미 스마트 소켓 같은 경우엔 우리 돈으로 한 11,000원 정도의 가격이 할 수 있는 스마트 플러그입니다. 기능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 제품에 연결된 전원을 스마트폰으로 온, 오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설정해서 자동으로 켜고 꺼지도록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집 밖에 있을 때 조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전기 히터 등을 이용해서 하실 때 굉장히 좀 좋은 제품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쉬운 것은 국내에는 아직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 해외 직구를 해도 이 플러그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거기 덧붙여서 네타모의 어반 워더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일기예보와 집 밖으로 외출할 때 느끼는 실제 날씨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내와 실외 센서를 각각 설치를 해놓으면 온도, 습도 및 또 실내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농도 그리고 실외의 경우에는 날씨 등을 스스로 체크해서 알려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확한 집 주변의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물 인터넷이 보다 좀 보편화가 될 경우에는 여기서 얻은 정보들을 통해서 알아서 냉난방 기기들을 가동하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거나 하는 일도 당연한 일이 될 수 있겠죠. 네, 잘 몰라서 그렇지 아이디어 제품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는 스마트 기기 사용할 때 좀 조심하라고 하는데 예. 추운 날씨에도 역시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온도가 내려가면 스마트 기기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스마트 기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특징 때문인데요.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우면 이 배터리 성능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남았다고 표시되는데도 갑자기 스마트폰이 꺼진다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사용할 경우 배터리가 금방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스마트폰은 되도록 이제 실내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하고요. 스마트폰을 보관하실 때에도 주머니 같은 곳에 따뜻하게 보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동 자체가 좀 꽤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걸을 때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추운 날씨에는 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경우 파손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 다른 하나는 이 날씨가 추울 때는 그 핫팩을 비롯해서 외장 배터리 겸용 전기 손난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네. 이때 저온 화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소에도 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런 발열 제품 쓰다가 갑자기 좀 간지럽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바로 제품을 몸에서 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제주공항에서 그 폭설과 강풍 때문에 많은 분이 비행기를 못 타셨잖아요. 그럴 땐 아는 지인에게 연락하는 것과 함께 사용하시는 SNS 등의 현재 상황 등을 간략히 알려주시면 가족과 친구들이 조금 더 안심하게 됩니다. 동시에 SNS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되도록 전화통화보다는 문자나 메신저 앱을 이용하시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요즘에 IT 제품도 챙겨야 되고 난방용품도 챙겨야 되고 따로따로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이렇게 합쳐진 제품 쓰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스마트한 난방 용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